자, 이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제 또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문단으로는 한 이제 세 문단 정도, 네 문단 정도 좀 읽어 나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왜 허구의 철학을 읽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 그 시아먼 대학에서 발표를 맡았는데 이때 이제 중국 대학에서 거기 이제 철학과였는데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몰랐는데 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이제 웅성웅성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철학과가 다 유물론이에요. 막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물질이 아니라 관념이 인간의 생각이 이제 중요하고 그게 허구가 이제 정말 큰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걔네들한테 충격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좀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해졌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지금 현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지배하는 사회, 또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 그거 이제 그거를 개혁하려고 하는 뭐 자본주의가 됐든지 뭐 공산주의가 됐든지 항상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세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혁명 이전에 가지고 왔었던 이제 플라톤적인 이데아론, 그다음에 우리가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든지 예술이든지 뭐 이런 철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바뀔 수 있다,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충격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과학혁명 이후 이제 한 400년 동안 이런 이제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사유 중심적인, 코기토 중심적인, 데카르트적인 사유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낯설게 되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복원시키는 어떤 작업들, 물론 이제 그 방향은 다르고 있지만 큰 세계관에 있어서는 가브리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 특별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상대주의, 뭐 문화 상대주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물론 이런 논거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논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시각들을 이제 제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가브리엘의 허구 철학을 이제 왜 읽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 허구 픽션을 이제 사소한 주제가 아니라 철학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픽션 그러면 이제 문학, 뭐 영화, 이제 이야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이것들은 이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떤 가상 세계의 영역이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오락의 영역 또는 이제 그 어떤 잡것들의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자 이게 이제 가브리엘에서는 이 픽션이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 방식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픽션이 어떻게 보면 세계이고 세계는 다 픽션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레디컬한 이제 결론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 또는 이야기 장치가 아니라 세계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어떤 인식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종교, 과학, 역사, 예술, 자,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이제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의인데 그 문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픽션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난 학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나 예술의 출발점, 문화의 출발점으로서 이 허구, 다시 말하면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을 이제 결정해 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나 침팬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바나나가 아니다, 침팬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그리고 뭐 사자상 마찬가지처럼 사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잡아먹는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 관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수타달에 있는 이제 이 사자상 같은 것들이 정말 이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지평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뭐 동성애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동성애를 뭐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인간은 37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각자 세포에 다 XY, XX, MC가 찍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흑백 이걸 분명하게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X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뭐 여자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XX 염색인데 나는 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허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실질적으로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큰 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픽션이라고 하는 허구 그 자체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허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허구라고 하는 것은 가상이다. 허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순한 이분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 지지하고 있었던 가장 어떤 근본적인 태제인데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 현실과 허구가 이제 얽혀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열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허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흑백 이렇게 구분해 왔었는데 그래서 허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왔다라면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얼마나 이 허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호모사피엔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제 멋진 용어를 쓰고 있지만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건 실제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든지 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신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유발 하라리의 이제 예를 따라 보면 원숭이들은 기껏해서 모여봤자 뭐 30마리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모여서 다니는데 그래봤자 30마리, 50마리. 근데 이제 30마리, 50마리 넘어서게 되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아무리 뭐 대왕이 있고 아무리 이제 그 안에 우두머리가 있다고 해도 우두머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0마리 이상인데 자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뭐 월드컵이든지 아니면 이제 핵무기를 제조한다라고 할 때도 그 뭐 2만 5천, 3만 명 관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10만 명 넘는 이런 과학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제 이용하는 이런 것들 보면 뭔가 이제 그들이 동일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어떤 이제 프로젝트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다 현실이 아니라 허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 다 믿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 뭐 불교 또는 이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선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할 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의 같은 뭐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정말 이제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아이들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우습다는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면서 이거 너 먹지 말고 이거를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줘. 그러면 네가 죽어서 바나나 한 무더기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거를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뭐 종교인들 따져 보면 그런 분들은 진짜 자기의 인생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 다른 거를 전부 다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고 어떤 내세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허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하나님 어디냐, 내세가 어디냐, 뭐 아무리 이렇게 막 비웃어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그래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나 근데 스님들 보면 유대한 게 지금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바보짓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보짓인데 인생을 자기의 한 인생을 그렇게 갈아 넣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과 허구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하나의 이제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현실 허구라는 오래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철학에서는 대개 이제 현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이고 허구라고 하는 이제 픽션은 이제 가짜라고 이제 구분을 해왔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세계이고 그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하고 있는 이제 세계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고 그거를 또 모방한 게 바로 이제 그림이나 예술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화폭에 담겨 있는 것은 이제 모방의 모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허구의 허구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가 진짜이고 뭐가 허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브리엘은 허구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허구는 단순하게 거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이해하게 만드는 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틀. 자, 이걸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공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 원초 세포가 세 가지 색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유류는 이제 두 가지 색으로 이야기하고 파충류는 네 가지 색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그 틀이 두 가지 색이나 세 가지 색이나 네 가지 색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틀들은 우리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눈과 시야의 관계죠. 우리는 시야만 볼 수 있지 그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가브리엘은 이 틀, 그러니까 이 눈으로서의 이 틀이 바로 허구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논리적 공간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 특성들, 1 더하기는 1, 2 더하기는 2, 4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죠. 그리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점선면. 그래서 이런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두 점을 지나고 있는 평행선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근데 세계에서는 두 점을 지나는 평행선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는 절대 평행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을 벗어나는 순간 평행선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행선이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선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평행선들이 만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하는 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논리적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력도 마찬가지고 시간, 뭐 공간, 뭐 물질, 에너지 이런 어떤 모든 개념들이 다 이 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존재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컨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브리엘이 이 허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허구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수 개념들이에요. 수 개념. 자, 1, 2, 3, 4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수 개념들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계속 수 개념은 발전했어요. 자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리수, 정수 이게 다 이제 수학의 발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해서 이 수 개념들을 고안해내는 것들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구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허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거짓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거짓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과거에서나 아니면 이제 미래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에서 이것들이 이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인간은 학문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이제 파라데이그마라고 나온 건데 이건 이제 원형이나 모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파라데이그마는 파라는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데이그노는 이제 지시한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저건 저렇게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범형, 범례라고 해서 이제 파라데이그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떤 과학적 토론 또는 이제 학문적인 입장들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회적 담론이 이제 다 다르죠. 그 담론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이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지만 유럽에는 야구가 없어요. 그래서 야구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왜? 거기는 완전히 다른 틀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틀들이 어떤 틀이냐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이제 신화, 종교, 국가 서사, 경제 신화, 역사 서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들이 지금 21세기 과학혁명을 통해서 뭐 우주선을 보내고 있고 AI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없어지지 않는 이유. 제가 이제 뭐 LMS 강의 때문에 그리스 신화 수업을 좀 설계하면서 교보에 들어가서 그리스 신화 쳐봤어요. 지금 쳐보세요. 그럼 2천 몇 종이 떠요. 2천 몇 종.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만 권이 뜰 거예요. 자, 지금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첨단 기술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잊고 있다는 거죠. 좀 바보 같죠. 이제 이게 왜 사라지지 않는가? 뭐 우리가 종교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미신이고 기복신앙이고 그래서 다 사라질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런 어떤 신화나 종교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면 왜 그런가라고 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허구로서의 신화 허구로서의 종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게 이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허구적인 요소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좀 다른 거지만 이게 이제 무의미하거나 가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브리엘의 주장이죠. 무의미하거나 가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숙고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따라가야 될 하나의 이제 그 이야기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항상 허구적 구조를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고 동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통찰들이 정치 철학, 사회 철학, 인식론, 존재론에 모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철학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수학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문학 또 역사를 이제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입체적으로 허구를 조립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도덕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달 속에 옥토끼가 있어가지고 이제 방아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읽었던 이제 전래 동화들 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 줬던 가장 이제 중요한 틀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권선징악과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신데렐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어공주라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읽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거, 선물을 이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인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애들이 이제 3살, 4살만 이제 되면 다 이게 이제 엄마 아빠가 우리를 조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깨닫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을 못 받아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된 게 한 초등학교 6학년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항상 아빠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산타클로스가 이제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양말도 빨아가지고 이렇게 널어놓고 그랬던 것들인데 되게 바보 같죠.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현대 철학의 이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신실제론의 등장인데, 자 이제 이 신실제론의 이제 등장이 왜 중요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구성된 것 또는 이제 허구로 돌려보는 극단적 상대주의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자,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이 신실제론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실제로는 이제 과학적 실제론 또 형상학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할 때 뭔가 X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X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X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데아의 형태가 됐든지 아니 이제 물리적 형태가 됐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제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팩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의 팍툼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의 원형은 피오라고 하는 말이 있다, 되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팩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수동태 분사니까 그러면 이제 되어지려면 뭔가 있어야 되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론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등장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탈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까 이제 동성애 얘가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오늘 아침에 뭐 이천자 쓰면서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 챗 GPT하고 동성애에 대한 이제 경론을 벌였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챗 GPT하고 이제 그 담화를 하면서 왜 이제 동성애를 이제 그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챗 GPT가 거의 한 99.9% 다 오염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혐오하는 것을 굉장히 극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중립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모든 답변들이 다 친동성애적이에요. 이제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우리가 동성애를 혐오하게 됐는가, 왜 동성애를 우리가 싫어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다 역사적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이제 문화를 거쳤느냐, 뭐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가부장적인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성애적인 그런 어떤 문화, 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아니면 이제 그 혐오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해체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뭔가 이런 현상들, 동성애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출발점이 항상 어떤 이데올로기 되어 있는 것, 그 당대 어떤 문화들,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학습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편견들을 갖고 자, 이런 어떤 혐오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리킬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대상 또는 원초적인 어떤 이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이제 영향권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역사적인 문화나 카테고리가 변하게 되면 우리 생각도 다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고정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화에 들어가느냐, 어떤 시대에 사느냐, 어떤 사람들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바뀌고 그래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대상도 없고 특정한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웠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단적 상대주의예요. 모든 게 다 이제 구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담화들이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들이 그 사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하는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냥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실질적으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어떤 편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타깃이 되고 있는 건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플라톤주의, 그다음에 기독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에 사라져야 될 굉장히 강력한 안 좋은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친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근데 둘 다 이야기하는 게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든지 아니면 이데아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모든 것들이 다 구성된 것이고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나누는 어떤 담론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실제론의 문제 제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식, 다시 말하면 기독교나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적인 존재론 가지고는 지금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건 굉장히 극단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또다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플라톤적인 세계관을 뭔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사적 관점을 갖거나 신적인 관점을 갖지 않는 이상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고요. 어떤 이제 믿음에 불과한데, 근데 이제 가브리엘은 일단은 이런 이제 구성주의자들이나 상대주의자에서 이야기하는 탈진리 로서의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진리 대상, 진리 효과가 아니라 진리 대상 아니면 진리의 어떤 존재론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 그것이 바로 신실제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 제기이자 그것을 참고하려고 하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의 이제 역할이 바로 허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 허구, 다시 말하면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논리적 공간으로서 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시야와 눈을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데 그 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허구가 단순하게 이야기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비실제적인 어떤 가상세계 이런 게 아니라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신실제론에서 허구는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틀로서의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 꼭 알고 계셔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상상의 세계,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메커니즘으로서의 허구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극단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문화적인 상대주의 아니면 이제 뭐 윤리적 상대주의 모두가 다 옳다, 모두 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효율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죠. 왜냐면 이제 과학에서만 진짜로 우리가 대상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나이브한 실제론이거나 아니면 이제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원자나 분자도 이것도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또 양자역학에서도 우리가 원자나 분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그 전 단계의 어떤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원자나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고정된 위치를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8분전 빛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빛이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8분 20초나 8분 30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보는 건 다 8분 전 거예요. 과거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찰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관찰 경험조차도 다 과거의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원축세포를 통해서 우리 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두부에 있는 뇌에서 시각 피질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이미지에 불과한데, 그 시각 피질에 있는 이미지가 과연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인가,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걸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뇌 속에서 그런 영상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빛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들도 광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광자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1923년 이후에 양자역학 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물리만 생각하더라도 과학적 실제론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굉장히 종교적인 신념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세계관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종교적인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회의주의,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모든 게 다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게 다 이제 이데올로기다,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실제론, 이것들도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3의 대안으로서 이제 허구의 철학,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서, 시야가 아닌 눈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 틀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가브리엘이 새롭게 시도하는 굉장히 천재적인 새로운 이제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플라톤적인 존재론에서 벗어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갔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제 과학적 실제론 이 두 가지 이론들이 이제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 두 이론들이 알지 못했던 또는 이제 전혀 터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이론들을 가브리엘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현대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허구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될 때, 이 허구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틀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이제 진리, 또 사실, 현실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 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과학적 실제론에서는 이제 진리나 사실이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의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의적이고 어떻게 임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인 과학적 세계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들에서, 특별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진리나 사실, 현실들을 어떻게 이제 옹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변치 않는,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어떤 특성들을 갖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윤리적인 거, 정치적인 거, 또 역사나 과학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신실제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참을 확보할 것인가, 진리를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예술 또 종교, 이것의 어떤 실질적인 위상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호구의 철학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920년도에 논리 실증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비엔나 학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물리적인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유희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이제 활동들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술이나 문화나 종교.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감정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에서 전부 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신실제론에서는 이제 이 예술이나 문학이나 종교, 과학이 통합적으로 이제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학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큰 흐름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길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은 문학, 또 예술, 종교, 과학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이제 과학 의외는 전부 다 나머지를 제거하고 과학만 오로지 유일하게 진리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가브리엘은 인간의 큰 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큰 틀을 생각하면 인간이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어떤 과정들이 단순하게 이 수학적, 논리적인 체계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이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적인 과학적 모델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하이젠베르가 쓴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읽어보면 지금 뭐 서울대 물리학과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애들 1학년 때 들어가서 읽어야 될 책인데, 거기 하이젠베르크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학적인 것들을 갖게 될 때 항상 어떤 선입견에 붙어 있다는 거죠. 선입견.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거, 부분들이 모아지면 전체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부분에서 전체로 넘어갈 때는 한 가지 도약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1, 2, 3, 4 모여지면 그게 그런 원소들만 가지고 하나의 집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원소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집합이 완전히 다른 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와 집합의 어떤 관계들이 그렇게 일정한 그런 어떤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부분과 전체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큰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플라톤의 우주론, 플라톤의 이제 철학들을 굉장히 탐구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 하나였어요. 그것도 이제 그리스 원서로 읽으면서,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제 원서를 읽어가면서 그런 어떤 철학적 고민들, 이 세계가, 티마이오스는 이제 이 세계가 수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뭐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불교라든지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과학적인 이론에 자신들의 어떤 이런 어떤 선입견들을 결합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예술이든지 이 과학적인 것들이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어서 세계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렇게 폭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형성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는 장님들처럼 다리 하나 만지면서 뭐 코 하나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각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은 과학, 뭐 종교는 종교, 예술은 예술, 문학은 문학, 이런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영역에서 그게 세계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자, 이제 가브리엘은 인간을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요소들이, 여러 이제 기능들, 여러 이제 어떤 능력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학을 철학적으로 읽고 철학을 문학적으로 사유하고 또 정치적, 종교적 신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과학 이론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허구적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팩티슈라고 얘기했었죠. 팩트와 패티슈가 합쳐져 있는 게 과학이다. 과학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굉장히 많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일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가지 증명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출발점이죠. 그걸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점선면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 가정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정리라든지 공리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 전제 자체, 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이렇게 가정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팩티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팩트라고 하는 것들과 패티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과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여전히 과학 이론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상상의 세계, 허구적인 세계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 허구를 통해서 묻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 계속 이제 나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문제인데, 자, 이제 왜 인간은 허구를 만들고 믿고 의존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 허구를 믿고 의존하는가? 자,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는 이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윤봉길 지사라든지 독립운동을 했던 이제 사람들 보면 이제 그 시대에 그냥 일제 시대에 일본 유학 가서 그냥 공부하고 평범하게 살면 뭐 자기 나름대로 성공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만족할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것들 다 포기하면서 독립이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고, 뭐 일단 1930년도 넘어가면서 다 이제 모든 지식인들이 다 포기했죠. 아, 이제는 이제 조선이 망했구나. 1919년 뭐 그 초기에는 막 굉장히 이제 열망에 차가지고 뭐 독립운동도 하고 막 세외 나가가지고 사람들 설득하고 그러는데, 20년 30년 뒤에 가면서 이제 그 체계가 공고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만주로 가서 뭐 해외로 나가서 이런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허망한 꿈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거란 거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이걸 믿고 계속 그거를 지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도 다 포기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막 그게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왜 그런 일들을 자초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의문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이제 허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허무맹랑한데 왜 인간은 이런 허구를 계속해서 꿈꾸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설 읽는 것도 마찬가지, 영화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그 아바타 영화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모티브들이 있긴 하지만 어머니 자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이제 장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수의 자식이 나오는데 원수의 자식을 이제 죽여야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살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죠.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들, 계속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없는 어떤 이유들, 나한테는 이게 이익이죠. 근데 그 이익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어떤 또 다른 대안들이 필요한데 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허구들을 우리가 이제 의존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정상적인가,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허구를 통해서 이제 자아나 자유, 의미, 공동체, 현실 감각,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파생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아, 자유, 의미, 공동체, 이런 현실 감각이라고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엄마 사진을 보면서 엄마 사진 눈으로 도려내라고 이야기하면 도려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이게 사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사진에서 자기 엄마의 눈을 도려내는 이런 게 얼마나 불편한 현실인지 전혀 불편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삶이든지 뭐 결혼이든지 아니면 뭐 이혼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선택들이 주어졌을 때 그 선택들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들의 이유가 되는 어떤 것들이 좋은데 그게 전부 다 허구라는 거죠. 전부 다 허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제 특징들을 갖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건 이제 인간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사는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가장 어떤 근본적인 특징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뭐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주제들.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허구라고 하는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틀이다. 현실을 이해하는 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눈과 시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시야만 알고 있는데 그 시야가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가브리엘에 있어서는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이제 논리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인문학에 통합될 수 있는 예술, 종교, 문화, 역사야 이런 어떤 과학들이 다 통합적으로 사유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종합적인 학문으로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제 경험의 다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의 다발이라고 할 때 그 경험들이 모여지는 것들이 우연하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 다양한 경험들 하나로 이제 관통하고 있는 이료관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끈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아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구라고 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만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어떤 이제 하나의 끈이 있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나로 이룰 수 있는데 모든 경험들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서는 사라지는 경험도 있고 더 강화되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표준 편차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는 이제 허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틀로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직하는 하나의 이제 그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아까 이제 플라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플라톤의 영혼론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물질 세계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순수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유하고 있는 형태의 영혼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영혼에서는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이나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과도 좀 완전히 다른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이제 영혼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이론을 옹호를 해요. 인간의 몸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천사와 비슷한 형태의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과학혁명 지나면서 완전히 깨졌죠. 왜냐하면 이제 증명 불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적인 도구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칸트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자기는 또 굉장히 엄격한 물리학자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칸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이면서 독실한 기독교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이제 과학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이원론인데 영혼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도 육체적인 어떤 세계도 존재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통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모두 다 실패했죠. 모두 다 이제 실패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적 영혼으로 간 거니까 영혼이 몸에서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형태로 이제 그게 이제 뭐 정신이나 이성이나 이제 이렇게 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면 세계라고 하는 내면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테일러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근대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영혼은 내면적인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초월적인 거죠. 초월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칸트 이후부터 계몽주의 이후부터 이제 이 과학과 신학을 동시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도 못 버리고 과학도 못 버린다고 해서 몸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신학적인 큰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성공적인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명석한 과학자로서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이제 둘 다 마찬가지인데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성이라고 하는 게 초월적인 세계와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범위, 인식의 범위는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내면성을 통해서 초월적인 것을 약간 향유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어렴풋이 잡을 수 있는 개념. 그래서 테일러가 그걸 이제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의 현현 정도만 느낄 뿐이지 진짜 영혼이나 진짜 신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플라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신으로부터 유출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우리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신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면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이제 에피파니 개념은 신이 나타남이지. 신이 나타남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을 내가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신과 합일되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신을 포기를 못 하니까 여전히 신과 그런 어떤 일정한 형태의 그 유기적 연관성을 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예 유물론 자체에서는 그런 것조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차라리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가브리엘은 뭐 일단 전략은 다 뭐 똑같은 것 같아요. 하이덕도 마찬가지고 이제 찰스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가브리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학문적인 성공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학문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자기는 딱 쓰고 교수 때려치고 그냥 전투에 참여하고 이제 이런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데, 테일러도 그렇고 가브리엘도 그렇고 이제 세상에서 뭔가 이제 그 업적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신은 놓고 싶지 않아. 그런 어떤 딜레마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이제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가브리엘도 막 굉장히 책이 막 500페이지, 1000페이지 쓰는데 그 장황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많은 문단은 못 할 것 같고, 일단 이제 첫 문단을 좀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이른바 호구적 대상들을 다루는 존재론의 현재 지형은 그 대상들을 실존을 깡그리 박탈하는 그 허구 비실제론부터 허구적 묘사 안에 등장하는 대상들에 관한 일부 진술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허구적 실제론까지 폭넓은 범위를 이제 아우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유물 보시면 이제 철학, 특별히 존재론에서 허구적 대상, 허구적 대상을 보통 이제 소설, 영화, 이야기 속 인물, 장소, 사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이 첫 문단에 던지고 있는 이제 물음 중에 하나이죠. 이 책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른바 허구적 대상에 관해서 이제 오늘날의 존재론적 이론들은 한쪽 끝에서는 이 대상들에게는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허구적 비실제론. 자, 이건 이제 허구적인 것들은 다 가짜다,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태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허구 속에 등장하는 이제 대상들에 관한 어떤 주장들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허구적 실제론. 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극단이죠. 예를 들어서 뭐 피노키오라든지 유니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그레첸처럼 다 존재한다. 이건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찬식과도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성찬할 때 이것이 내 피고 이게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빵과 포도주로 이제 이거를 상징화시켰는데, 지금 이제 성찬식을 하는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게 진짜로 빵이 될 거, 빵이 예수님의 살이나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있죠. 이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허구 실제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게 빵이지 뭐 이게 뭐 그냥 와인이지 이게 진짜 그냥 상징만 할 뿐이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나 피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타겟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설이라든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자, 12년 동안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라 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죠. 그리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성경이 1.16 뭐 축자 번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게 이제 실제 한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사람과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는 거의 99.9%는 이제 이거를 다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금 기독교가 작용화돼 가지고 이걸 이제 목사님들도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뭐 상징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론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는 이제 정말로 신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건 이제 허구 실제론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상징적인 신념 체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허구 비실제론과 관련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단에 있는 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허구적 대상이란 이제 셜록 홈즈, 돈키호테, 호그와트와 같은 이제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첫 번째 입장은 이제 허구적 비실제론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유니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셜록 홈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입장은 이제 허구적 실제론으로 이거는 이제 약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존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건한 이야기들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가 런던에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문장들은 허구 세계 규칙 안에서는 이제 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허구 속 대상들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입장들이 이제 완전히 서로 극명하게 이제 나눠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허구에 대한 것들이죠.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틀이다. 인간이 사유하거나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문학이나 예술에서 만들어진 어떤 창작물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이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허구 실제론하고 연관이 되면서도 되지 않는 건데 일단은 이제 되지 않는 부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 공동체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리든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엘리트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이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이게 참이다라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동이지. 아니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왜 기독교하고 막시즘하고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많이 속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종교인들이 빨갱이가 되는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하고 막시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철저하게 다른 거가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해야 될 이유는 신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근데 이제 막시즘은 공동체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자기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에요.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그 공동체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이 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다 내가 뭔가 그것들을 내재화시킨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그게 전부 다 공동체, 제도, 권력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내가 오염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이데올로기가 과연 이제 허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연관이 될 수도 없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조작이 됐다, 그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과 그게 이제 여기서처럼 하나의 틀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좀 다른 측면들이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것들이 이제 조작이 된 거거나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이야기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 또 이제 기본적으로는 허구 비실제론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엘리트 그룹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엘리트 그룹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착취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한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허구적 비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죠. 허구 비실제로는 파우스트, 그레첸, 유니콘 같은 단칭 용어가 무언가와 성공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음을 부정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구들은 문학적 맥락 안에 놓여 있고 그 맥락은 허구 바깥에 실존하는 그 음악과도 관련을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문학적인 것이고 문학을 떠나서 바깥에 존재하는 실제 세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반면에 허구 실제로는 이 단어들을 가리키기 조건들을 부여하고, 그레첸은 파우스트와 사랑에 빠졌다와 같은 이른바 허구 내적 진술들에도 파우스트는 제드 마르탱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다와 같은 허구적 외적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실 조건을 활동한다. 그러니까 허구 실제로는 이제 이런 어떤 진술들이, 이런 주장들이 참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참과 관련된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진술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들, 그러니까 물리적 대상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런던과 관련이 돼 있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관련이 돼 있든 일정한 형태의 이제 그런 실제 현재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참과 거짓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레첸도 있고 파우스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 해석적 대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 뇌의 길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리적인 현상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추상적 대상들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 대상들이라고 하는 걸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허구가 추상적 대상들과 동일한 형태의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추상적 대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숫자 3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다 추상적 대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계에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물리적 특성들을 갖기 때문에 이 문학도 예술도 이런 어떤 추상적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게 뒤가 나오는 이제 그 픽조널과 픽티브의 차이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서 이제 추상 대상은 픽조널이라는 거죠.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유물로 돌아오셔서 자, 문단 2, 허구적 대상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이제 문제를 여기서 가브리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허구적 비실제론자는 파우스트, 그레첸, 유니콘과 같은 말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허구적 실제론자는 자,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추상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추상적 존재이다. 여기서 이제 존재와 대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존재는 실존과 관련돼 있어요. 이그지스턴스예요. 다시 말하면 시 공간 속에 있는 거죠. 시 공간 속에 있는 거고, 자, 대상은 자, 있기는 있는데 시 공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는 하지만 시 공간 속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대상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철학에서는 실존과 존재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실존은 existence는 실제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실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책상이 있다, 나무가 있다는 이제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속에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물리적 사물들은 시공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실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진 않지만 시공간 속에는 없거나 아니면 시공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원자라든지 어떤 이제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 공간을 넘어서 있거나 아니면 시 공간과 무관하게 초월적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제 그 추상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죠. 그래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실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시 공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실존을 이제 의미한다라면, 여기서 이제 추상적 존재로서의 존재는 실존은 아니지만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허구적 실제론자는 소설 속에서 말해지는 문장뿐만 아니라 소설 바깥에서도 여전히 참 거짓을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추상적 존재니까. 숫자 3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원자나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참이다 거짓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유니콘, 파우스트, 그레첸도 전부 다 추상적 존재로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허구적 비실제론과 이제 허구적 실제론을 이제 조금 더 부연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허구적 비실제론은 이제 그 파우스트, 그레첸, 유니콘 같은 이제 단어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름들은 문학에서만 등장하며, 자,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그 대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비실제론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제 그레첸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레첸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할 때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레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thing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RES. 자, 이 thing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처럼 이제 분명하게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뭔가 이제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엑스텐션이라고 하는 연장성,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의 좌표 속에 찍혀 있는, 자, 이런 것이 이제 레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제 사물을 가리키는 것들이고, 이제 그렇게 존재하는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 속에 연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모든 물질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뉴턴의 역학에 따르면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시공간 장이 변형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파우스트나 이제 그레첸,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비실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반면에 이제 허구적 실제로는 이 입장은 이름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상과 존재,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실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제 대상은 그런 어떤 실존은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따로 분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추상적인 표현으로서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여전히 현실과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소설 속 문장에서 그레첸은 이제 파우스트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주장한다. 또한 이제 소설 바깥에서 하는 문장에서 파우스트는 이제 제드 마르탱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이런 문장들에서 진실성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누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또 누구누구를 이제 유명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도 이제 이게 다 허구라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웃고 울고 뭔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허구적 실존론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제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분노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울 필요도 없는데, 또 어떤 그 배우들을 항상 그 사람을 투영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요즘에 이제 그 보셨어요? 그 밈 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화사, 제목이 뭐다? 굿바이. 거기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제 그거 보시면 이제 다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헤어진 전 남친하고 여행 가가지고 굿바이니까 잘 헤어지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오늘 가서 꼭 보세요. 화사. 원래 이제 그 앨범이 10월 달에 발매가 됐는데, 그게 별로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하다가 청룡 영화 대상에서 거기서 이제 그 박정민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건데, 예. 이게 다 가짜라고 하는 거 알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 보면서 막 마음 설레고 막 또 눈물 나고, 박정민 왜 이렇게 잘생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처음에 전 남자친구라고 써 있어, 제가 화사가 누구 남자친구를 사귀었나라고 했는데, 그게 노래 속에서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이렇게 뭐 뒤바꿔 버리는 것들이 그런 어떤 허구적 대상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이런 어떤 문장들도 실질적으로는 진리성을 갖는다, 참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을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설 안에서 그레첸이 파우스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제도 참이 될 수도 있고, 현실 세계의 문화 상황을 두고 말할 때 파우스트는 더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도 참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파우스트와 그레첸이 실제 사람처럼, 그러니까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추상적 존재로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구적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논점은,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실존,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한 점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추상적 존재로서 존재하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픽조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아시스를 생각할 때는 전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목에 뭐 아무런 이제 생각도 없지만, 우리가 레몬을 생각하거나 뭔가 이제 시큼달콤한 거, 사과를 생각하면 우리 목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화학적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추상적 존재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존 세계는 아닌데 실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이런 존재들. 자, 그래서 이제 숫자 3이라든지 수학 함수라든지 이야기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문화적 체계 속에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추상적 대사가 이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추상적 대상과 구체적 대상이죠. 보통 이제 존재 또는 존재자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콘크리트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구체적 존재이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연장성,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X, Y 좌표 속에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인과적 관계가 있어요. 구체적 대상들은 항상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볼 수 있게 되고 만지면 아프고 또 부딪히면 깨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 책상, 서울역, 너와 나, 이 노트북, 한글나무, 자, 이런 것들이 다 시간 공간 속에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좌표 X, Y 좌표 속에 있고, 동시에 앞뒤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인과적 그런 어떤 변형들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추상적 존재, 이건 abstract object는 이제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들을 갖는데, 첫 번째는 공간 시간 속에 어디 있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숫자 3이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이제 원자가 어디 있어, 분자가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 원자 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자, 그 전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자 핵 주변에 있을 확률들이 거의 90% 가까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오비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나머지 10%는 이게 어디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주 끝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리고 항상 이제 이거는 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자나 뭐 이런 이제 원자 수준에서는 이것들이 어디 있을지 모르게, 그러니까 뭐 그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뭐 달이나 지구나 이렇게 돌고 있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냥 팝업처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위치를 고정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으로 만질 수가 없죠. 추상적 대상은 숫자 3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초 3개, 돌 3개는 우리가 만질 수 있지만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과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 3이 내 팔을 부러뜨리거나 의자를 쓰러뜨리게 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에서 이 숫자라든지 뭐 여기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이제 이런 물리적으로 만질 수도 없고 인과적인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런 요소들이 이제 숫자 2, 3, 이제 파이 값도 마찬가지죠. 집합 1, 2, 3도 마찬가지고, 기하학적인 대상, 원이라든지 직선, 그다음에 이제 개념 같은 경우 정의, 삼각형, 그다음에 이제 뭐 이론에서 가능 세계, 명제, 유형,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추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학문적인 이론, 과학적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추상적 존재도 참과 거짓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물리적 대상, 구체적 존재만 그게 이제 인과적인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상적 대상도 반드시 이 참과 거짓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 더하기 3은 5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이고, 자, 여기서 이제 숫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들도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논리적인 체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는 불보다 좋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장도 추상적 가치들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들도 여전히 추상적인 건데 이게 이제 선이냐 악이냐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서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불의가 정의보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주장이 이제 옳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본의적 관념으로 따져 본다라면, 우리 논리적인 특성들을 갖고 생각한다라면, 어느 누구도 불의가 정의보다 좋지 않다. 이거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요. 자, 그게 2,500년 동안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의는 다 불의한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을 제정한 사람들도 다 힘이 센 사람들이죠. 그 이번에 뭐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정치인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말로는 막 정의야. 근데 삶은 완전히 걸레야. 자, 이게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했는데 그걸 공식화시키는 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트라시마코스의 소피스트의 주장이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부탁하죠. 이 말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플라톤 국가가 700페이지 쓰는 거예요. 근데 답은 없어. 왜? 현실이 그거야. 현실은 불의한 자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친일파들만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어떤 추상적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고민하면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게 참이나 거짓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고민하겠어요?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뭐가 안 맞아. 그리고 이게 뭔가 뒤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보려고 계속해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회 철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이제 이유들이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허구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4페이지 보시면 이제 파우스트나 그레첸 같은 이제 허구적 인물들을 추상적 존재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비공간적, 비시간적, 인과적 무효과성뿐만 아니라 자, 이것들도 참 거짓을 다룰 수 있는.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타겟으로 두고 있죠. 모든 게 다 구성되고 그래서 참과 거짓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이제 담론들이 유효한가, 어떤 담론들이 우리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참과 거짓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엄격한 비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파우스트는 서울 어딘가에 실제로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론과 초월적 존재론 사이에 있는 어떤 반존재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또 신이 살고 있는 어떤 영혼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와 겹쳐 있는, 자, 이 세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추상적 존재들만 살고 있는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의 세계죠.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세계도 아니에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세계가 바로 이제 이 추상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죠. 자, 오히려 이제 괴테의 작품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어떤 하나의 틀로서 사고하는 어떤 사유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허구적 인물의 패턴들로 작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추상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허구적 실제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그레체는 파우스트를 사랑한다이라고 하는 명제가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허구 세계 안에서 그 추상적 인물들에 대한 진실한 문장이고 그것이 이제 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 또 영화를 볼 때 그 안에서 어떤 이제 희노애락을 느끼거나 아니면 분노를 느끼거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추상적 대상들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참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파우스트는 이제 제드 마탱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이것도 이제 무의미한 준술이 아니라 현실 문화 속에서도 이제 두 허구적 인물, 추상적 대상들이 어떻게 이제 더 고급스러운가, 아니면 이제 더 브라이트한 존재인가,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참 거짓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파우스트가 그랬지는 살과 피가 있는 구체적인 개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것도 아닌 무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언어, 문학, 해석, 비평, 문화적 담론 속에서 지속적으로 참과 거짓이 되는 참이 되었다, 거짓이 되었다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변해가는 자, 이런 것들로 인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을 가브리엘은 이제 추상적 존재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대상은 아니지만 구체적 대상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상적 존재로서 이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추상적 존재는 이제 비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제 이야기, 수학, 문화의 세계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이야기나 수학이나 문화가 현실의 의자를 밀지는 못해요. 문을 열고 나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학의 의미장, 문학의 의미장, 철학의 의미장에서는 실제처럼 다뤄지고 있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또 인과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과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좁게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뭐 의자를 밀거나 창문을 열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과적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현실의 의미장 그래서 그렇다라면 다른 이제 의미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제 인과적 효과들이 이것과는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걸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 자, 셜록 홈스가 베이커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 길이죠. 221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문을 쓰고 비교하고 해석하는 인과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런 토론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비교하는 게 웃기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거면 지금 2000여 종 이상의 도서들이 우리에게 쓰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근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뭐 학교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수업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교육 현장에서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인과적인 효과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모든 행위들, 이 모든 인과적인 행위들은 셜록 홈즈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갖는다죠. 그러니까 실존은 아니지만 대상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X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신, 영혼, 뭐 천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여전히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게 이제 대상으로서 추상적 존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제 그러게 정말 이제 없다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2,500년 가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원전 35,000년부터 시작하면 호모사피엔스의 삶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죽음이든지 추상적 존재,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사라지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추상적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인과적인 힘이 실존하고 있는 대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만만치 않게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구적 실제론자에 따르면 가브리엘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이 셜록 홈즈라고 하는 대상은 런던에 사는 구체적인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활하고 느끼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상적 존재다. 추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 요약 보면 이제 추상적 존재라는 공간, 시간 속에 살고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실존은 아니죠. 그렇지만 수학, 언어, 문화 이건 다 이제 의미장이에요. 그런 허구 속에서 그런 이제 허구 속에서 참과 거짓의 대상이 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허구 또는 이제 추상적 대상 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허구적 실제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론을 이제 정립해 놓은 사람이 지금 이제 미국의 철학자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이미 토머슨이에요. 유튜브에도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지금 이제 1999년에 나온 이제 픽션과 메타피직스인데 이 사람은 이제 형이삭 자체가 지금 픽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실존적인 대상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도 있지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추상적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 대상. 추상적 대상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걸어다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유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거점들은 전부 다 추상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추상적 대상이다.
여러분 아무리 MRI 촬영을 해보세요. 자기라고 하는 게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어떤 나의 동일성을 이해하는 그게 바로 추상적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게 플라톤은 영혼이라고 표현하면 아예 이제 우리 추상적 대상이 아니라 이제 플라톤은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실제적인 대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보다 더 실제적인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면 자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웃음거리가 되니까 자 이제 일부 후퇴를 해서 그런 존재가 이때 그거는 추상적 존재로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존재로서 이 세계에서 인과적인 효과를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살과 피로 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서 참과 거짓이 되고 이 세계를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